지금부터 오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료법 개정안 또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부랑. 그 개정안 내용이 뭐길래 의사협회에서 반발하는 건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오히려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심하게 말해서 뭐 살인이라든지 혹은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저질러서 징역형을 살더라도 의사 면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이걸 되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의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 이상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면허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없었다는 게 더 놀랄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특별하게 위반한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그동안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적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왜 반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적정성 여부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기존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내용보다 굉장히 불리해지는 내용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의료법에 관련된 게 아닌 이상 의사 면허 자체는 지킬 수 있었는데 분리로 따질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불이익하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의협과 논의도 안 하고 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다른 전문직들은 어떤가? 가령 이제 변호사라든지 일반적인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나 선고유예가 있을 경우에 자격이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입법안의 가장 취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던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의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발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사란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떤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왜 반발하는 겁니까? 네, 그 지점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전문직역과 다르다. 다른 전문직역은 어떤 고도의 윤리성과 인권과 정의를 보루로 하는 변호사 직업과 의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존경의 면에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면 요구되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일괄적으로 다른 직역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했을 때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면허 박탈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면은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와 별개로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이 의사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그걸 알면서도 환자가 가야 될까, 과연? 그 사실을 모르고 면허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가야 될까? 이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 의사들 걱정하는 건 혹시 의료를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잃게 될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롭게 나온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제외하기로 한 거죠. 의료 행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그것까지도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배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진료를 할까 봐 배려를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아마 이제 또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 이외에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였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관여를 하다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거나 예. 이런 경우들까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직역들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그 직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변호사시니까 변호사 직업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역시 저희들도 특별하게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직역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형평의 문제와 그리고 국민들이 면허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허락해준 예. 자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을 부여한 주체는 어찌 보면은 국가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이 과연 지금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의사협회 자체 주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언뜻 들으면 변호사들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뭐 명시된 의무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도덕성이 그보다 훨씬 낮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거꾸로 한번 그렇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물어보고 문제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직업이다라고 단언컨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윤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반발하는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체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의사협회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은 왜 기존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지도 오히려 생각해 볼 자체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도 과연 제대로 돼 왔느냐의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의료행위 중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된 처벌과 제대로 된 의료 현장 복귀가 안 되도록 그런 경우에 차단하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었다면은 이런 논의까지 안 왔겠죠. 근데 언뜻 들으면 참 무리한 요구 같은데 이걸 근데 저 백신 접종과도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의협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예. 부인한 상태인데요. 예. 이제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의협과 의사들의 전체적인 의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논쟁, 이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반발이 그런 상황에서 또 바로 이제 집단행동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의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걸 당장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의사협회장이란 분이 백신 접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과도한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의사들의 어떤 그 이익을 관철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일단은 의사분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이제 또 의협의 집행부의 발언들과 어느 정도의 이제 일치성이 있는지도 또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고 날까봐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 또 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이것으로 원래 모든 규제라는 것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예.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 것 같은 것들은 진료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발의한 내용 중에서는 빠져 있는 걸로 거기서 적용되는 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과실치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요. 예. 이 논의에 있어가지고도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과잉되고 정말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저질렀던 범죄들, 특히나 이제 성범죄 같은, 특히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성범죄라든지 가해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의사 면허라는 것도 뭐 변호사 면허도 마찬가지지만요. 첨부 면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이 법과 제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해준 허락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것을 부여한 주체들이 생각했을 때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수준, 법적 수준이 맞는지는 계속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개업하던 분이 저쪽 가서 개업해가지고 피해를 또 야기하고 이런 사례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성 관련된 비위 관련된 예. 성폭행, 성폭력 관련돼서도 그렇게 환자가 한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현장에 복귀해가지고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맡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 왜 또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긴 하고, 더 나아가서 자체 징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허술하게 또 징계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집단이라는 것이 그 집단 자체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모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집단의 이익을 또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 동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와 소통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 혹은 이 직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주장 중에서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이 다치게 되겠죠. 글쎄 그런 말입니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제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다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10대, 만취한 10대요.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졌다고 일반 속세. 그런 10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 이게 1심 뒤집히고 2심 뒤집히고 3심에 결국 유죄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어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적용된 제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예. 준강제추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심신을 상실했거나 한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것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혀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와 쟁점이 됐던 거는 결국 이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가 심실 상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가요? 그렇죠. 예.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당연히 인정을 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 정상적으로 보행을 했고 들어가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심신 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경우에 중강제 추행을 볼 수 없다고 한 본인의 겁니다. 어떤 그 그렇죠. 능력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얘기인가요? 좀 객관적인 상태가 예. 심신 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예. 증명이 안 됐다라고 봤던 거죠.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근데 당시에 10대 피해자가 추운 겨울에 외투도 어딘가 잃어버리고 예. 놓고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핸드폰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가짜게 만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들어갔다면은 이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당시에 발견됐을 때의 상태 등을 봤을 때는 전혀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심신 상실이 맞다라고 본 거고요. 블랙아웃이란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예. 오히려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뭐냐면은 당시에 분명히 동의를 했는데 예. 블랙아웃 소위 말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다. 예. 당시에 멀쩡한 상태였지만 기억을 못하는 예. 것뿐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했던 것이고 이거는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심실 상태가 맞고 블랙아웃이라는 것들은 이제 피고인 쪽에 항변하는 하나의 다른 시나리오인데 예. 그 부분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10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인 이제 청소년이 매우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고 굉장히 심하게 과음을 한 상태에서 처음 만나는 이제 남성과 같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법한 동의라든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연관해서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치를 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저 사람이 다음날 기억을 못할 때 동의를 했다고 주장을 해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심신 상실 상태이거나 한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은 사실상 폭행 협박에 따른 간음과 추행이나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게 우리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거를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상태였는지 그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